네, 그럼 저희가 지금 위험 설계 주요 이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진단금, 암 네네네. 진단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암진단금 그림에서 보면 이거 상품 구조예요. 상품이 이게, 네네.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구분돼 있고 앞에 이렇게 뭐 항목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의 어떤 종신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나 모든 상품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게 있고 뭐 빠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암이 제가 이제 중간에 표시해 놨잖아요. 암 진단금은요. 네. 내가 만약에 손해보험사에 10만 원짜리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반장님이 한 10만 원 주고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네. 아마 암 부분이 암 특약 부분이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그 특약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험료가 비중이 높죠. 네네. 비중이 높아요. 네. 높고 왜냐면 아까 확률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보험료 지출에서. 네. 암 진단금을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반장님 어떠세요? 일단 확률이 높아 보였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우선 확률은 성인의 3명 이상이 암에 걸립니다. 네. 지금 네네. 한 5년 전 확률을 보면 3.5명 정도 암에 걸리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웬만한 걸 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 보험이 잘 돼 한 있으니까. 9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에서. 아, 네네.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900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네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좀 특별한 치료, 네. 효과가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 네. 이걸 하는 병원이 있다. 근데 그거는 그 항목은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급여다. 네. 내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뭐 어떤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도움되는 게 결국 진단금이라는 거예요. 실손보험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병원비가 커버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병원비는 네. 내가 더 특수한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걸 할 때는 진단금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대형 병원에 있는 장비들이에요. 사이버 나이프, 뭐 레피드 야크, 다빈치 로봇 수술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절개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각종 수술을 합니다. 아, 네. 그죠? 그리고 사이버 나이프나 레피드 아크 같은 건 방사선이에요. 아, 네.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암 조직만 태우는 겁니다. 물론 암 조직만 100% 태울 수는 없겠지만 정상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거죠. 한 번에 효과가 높고 그러니까 비싸죠, 되게. 이런 것들 또 다 비급여. 다 대부분 이고요? 비급여죠. 네. 대부분 비급여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암 환자가 치료가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독일이나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원장을 패키지로. 네네네. 중입자 가속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없는 장비. 네, 없어요. 네. 중입자 가속기가 뭐 이게 엄청난 그 장비가 커가지고 운동장만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게 패키지가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독일 1억. 오, 네네. 근데 안 되는 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뭐 판단의 여지가 없죠. 할 수 있다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건 병원비가 얼마 안 들어가서 진단금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암 진단금만큼은 가입할 수 있으면 조금 해놓으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할 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병원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휴직할 수 있고 실직도 할 수 있고 요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암 진단금 한번 알아봤고요. 또 암 말고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진단금을 알아볼까요? 우리 앞에 설명드렸던 그 한국인의 사망 원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보통 보험에서는 상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대 질환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뇌혈관 질환과 네네. 심장 질환 합쳐서 2대 질환. 보통 이제 혈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길에서 누가 쓰러져가지고 그죠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고 그쵸, 네. 살려내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그게 뭐냐면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증인 거고. 네네. 그리고 우리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회장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뒷목 잡고 갑자기. 그죠. 큰아들이 사고 치거나 네네. 그랬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뇌졸중일 수도 있고 뇌출혈일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림에서 뇌출혈, CI,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막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다르네요, 서로. 네. 급성 심근경색증 아니면 CI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다 비슷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뇌, 심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특약 담보 내용들인데 보장하는 범위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음. 암도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있고 좀 좁은 게 있고 한데 암은 대부분 좀 잘 어느 정도 판단하기가 쉬워요. 네네. 그리고 싸게 많이 가입하시면 좋은데 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가능하면 보장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분류가 되는지 보장 네네. 범위가? 우선 뇌혈관 질환부터 볼게요. 네. 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머리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예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나는 생명보험에만 가입돼 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장됩니다. 뇌출혈까지만. 뇌출혈까지만. 네. 네. 내가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다. 네. 네,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여기까지 보장될 거예요. 뇌졸중까지만.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뇌혈관 질환 내에서 질병 코드가 나오거든요. 네. I60부터 해서 뭐 69까지 나오는데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1, 2, 3번이 뭐죠? 뭔가 출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죠? 네네네. 네. 출혈이 돼야만 보장받는 거예요. 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4번이라고 합니다. 4번. 뇌경색. 뇌경색. 네. 네. 뇌경색증이 왔다.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 생명보험. 거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보장 못 받는 거의 거죠. 못 받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아. 네. 근데 뇌경색이 가벼운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저도 고객분이 뇌경색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수술하시고 네. 요양병원도 한 6개월 정도 있고 한 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원비가. 어이구. 그러면 이거는 병원비, 의료실비나 이런 병원비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없으면 내가 현금 확보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잔인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고객분은 심지어 그 발생하기 전 2년 전에요. 뇌출혈만 있는 그 생명보험사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네. 50대 여성분이었어요. 네네. 더 늦기 전에 뇌졸중 한 2천만 원이라도 그 추가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 안 해요. 보험료가 한 3만 원대인데 네. 막 아주 기본적인 뇌경 없는 것만 네. 뇌졸중이랑 뭐 포함했는데요. 딱 2년 있다가 받았어요. 실제로. 와. 그분이 뇌경색증 환자인 겁니다. 네. 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음. 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인데 네. 이런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장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아, 그 예. 이후 치료 이후에. 네. 특히 뇌졸중이 뇌가 다치다 보면 연구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게 있겠죠. 신체 일부가 좀. 네네네. 네, 우리가 뭐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볍게 이렇게 네네. 얄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전체 범위를 보장하면 좋겠다. 아, 네. 가능하면 네. 이 전체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있어요. 좀 그걸 찾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확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물론 통계가 좀 지난 건데 보통 지금도 비슷합니다. 예.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 9% 정도 돼요. 전체 환자 중에서.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거는 확률이 크지 않죠. 그러네요. 네. 물론 심각해지긴 하겠지만. 제일 익숙한 단어인데. 맞아요. 네. 근데 뇌졸중이 가장 높다. 어. 뇌졸중이 맞습니다.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네.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도 높죠. 네네. 네,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장이 잘 돼야 되고요. 여기는 생명보험, 여기 뇌졸중은 손해보험이 대부분 다 되고 일부 손해보험사 전부가 아니에요. 예, 손해보험사에서 일부는 뇌혈관 질환까지 다 해준다.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네. 근데 요즘에 많아졌어요. 예전에 한 3-4군데밖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4군데 5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또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경쟁을 또 하다 보니까 보험사끼리 네네. 자꾸 그 보장하는 우리가 담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뀝니다. 시즌 때마다 바뀌고 자꾸 연도마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굉장히 상품이 좋을 때 잘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안 좋을 때 좀 별로일 때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사실은. 시기별로 또 다르군요. 네네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네. 네. 허혈성 심장질환. 네. 여기도 마찬가지 질병 코드가 있죠. 네. I20부터 해서 25까지 있고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가입하신 내용은 다 이겁니다. 급성 심근 경색증. I21, 22, 23. 예, 심장마비죠. 심장마비 오는 거고. 뭐 심장마비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뭐 통증이 오셔가지고 병원 갔는데 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심근경색만 보장을 많이
받아도 좋은데요.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으면 1번 협심증, 네. 5번, 6번 만성, 허혈성도 괜찮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것도 확률을 보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요. 네. 예. 협심증이 거의 뭐 70% 정도 되죠. 되게 신기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익숙한 단어가 혼이 낮아요. 네, 맞아요. 예. 보험사에서도 보험사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보장 범위가 넓고 싸게 해서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손해를 않아요. 보게 될 테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요. 손해율도 맞추고 그리고 다른 보험사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아. 약간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만 네, 네. 특출나게 너무 좋게 뭐 우리가 너무 나쁘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면서. 네.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마켓 쉐어가 상위권일수록 상품이 약간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네 맞아요. 네. 좋게 표현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마켓 쉐어가 낮을수록 보장 범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또 그런 걸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이제 막 편하게 하지만 눈치가 좀 보이네요. 누가 볼까봐. 네. 그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이다. 네. 하는 거다. 음. 우리가 뭐 핸드폰 살 때 아이폰이나 삼성 걸 쓰지만 네. 또 보험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네네. 네.